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는 비타민C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냥 비타민C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에서 비타민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손해인지 이걸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50대, 60대가 되면서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양제 하나씩 늘어나죠. 그 중에서도 비타민C는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에요. 약국 가면 꼭 집어오시는 분들, 혹은 마트에서 비타민C 음료 하나씩 사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비타민C를 언제, 어떻게, 뭐랑 같이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부분을 꼼꼼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비타민C가 뭔지부터 잠깐 얘기해 볼게요. 비타민C의 정식 이름은 아스코르브산이에요.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몸속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데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는 진화 과정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로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해요. 그럼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정말 많아요. 일단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으로 관여해요.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 탄력이나 미용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뼈, 혈관 벽, 연골, 잇몸 등 우리 몸 구조물 전반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지고 멍이 잘 들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 이걸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가 쌓이면 세포가 산화되고 그게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면역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C 많이 먹으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실제로 비타민C가 충분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이 부분은 오늘 음식 궁합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시 나올 거예요. 비타민C가 비엠철,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율을 엄청나게 높여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때 비타민C가 굉장히 빠르게 소모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보다 비타민C 흡수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50대, 60대에는 비타민C에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C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조금 전에 철분 흡수 얘기했죠. 비타민C와 철분의 조합은 영양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너지 조합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철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햄철이라고 해서 동물성 식품,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철분이에요. 이건 비타민C가 없어도 흡수율이 꽤 좋아요. 문제는 비햄철이에요. 시금치, 두부, 콩류, 된장, 현미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인데 이건 혼자서는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많게는 흡수율이 23%밖에 안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햄철과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6배까지 올라가요. 비타민C가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빈혈이 있어서 시금치나 두부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부 먹을 때 뭐랑 드세요? 그냥 된장찌개에만 넣거나 부침해서 간장에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식사 후에 오렌지 하나나 귤 2개 정도만 드셔도 두부에 있는 철분 흡수가 확 달라져요. 현미밥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미에 철분이 들어있긴 한데 비햄철이라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식사할 때 파프리카 조금 곁들이거나 식사 후에 키위 하나 드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철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폐경 전후로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 식물성 철분 음식과 비타민C 조합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로 궁합 좋은 음식은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요즘 콜라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뼈 건강, 관절, 피부 탄력을 위해서 콜라겐 보충제를 드시거나 족발, 도가니탕, 곰탕 같은 걸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콜라겐은 먹는다고 그냥 우리 몸에서 콜라겐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다가 다시 우리 몸에서 콜라겐으로 재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재합성 과정에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해요.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콜라겐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곰탕이나 도가니탕 드실 때 식후에 귤이나 딸기 드시는 것도 좋고, 콜라겐 보충제 드신다면 비타민C 보충제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챙겨 드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관절이 안 좋아서 콜라겐 드시는 분들이 콜라겐 먹어도 별 효과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비타민C가 부족해서 콜라겐 재합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비타민C 함께 챙겨보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세 번째로 궁합 좋은 음식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베타카로틴이 뭐냐면 당근, 고구마, 단호박, 망고 같은 노란색이나 주황색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으로 변환되는 물질이에요. 비타민O와 비타민C는 둘 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서로 보완하면서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해져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세포 바깥쪽 혈액 안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비타민O는 지용성이라 세포막이나 세포 안쪽에서 활성산소를 잡아줘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활약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근과 오렌지를 함께 갈아 먹는 주스가 괜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게 아니에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고구마에 딸기잼 곁들여 드시는 것도 사실 꽤 좋은 조합이에요. 마이너스. 네 번째는 비타민E가 들어있는 음식과의 궁합이에요. 비타민E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E도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비타민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면 비타민E 자체가 산화된 상태가 되어서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비타민C가 이 산화된 비타민E를 다시 환원시켜줘요. 재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타민C가 비타민E를 재충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E가 또 활성산소를 잡으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 하나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함께 먹을 때 훨씬 효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협력 관계 때문이에요. 아몬드 한 줌 간식으로 드실 때 귤 한 개 같이 드시거나, 아보카도 샐러드에 파프리카나 토마토 넣어 드시면 비타민E와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요. 이런 조합이 결국 심혈관 건강, 세포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마이너스. 다섯 번째는 아연이 풍부한 음식과의 궁합이에요. 아연은 굴, 소고기, 호박씨, 참깨 같은 데 들어있는 미네랄인데요. 면역 기능에서 비타민C와 아연은 환상의 짝꿍이에요. 비타민C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아연이 그 면역세포를 실제로 만들고 성숙시키는 데 관여해요. 둘이 다른 단계에서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굴이나 소고기를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굴국에 레몬즙 살짝 뿌려 드시거나, 소고기 먹고 나서 딸기나 키위 드시는 게 이런 이유에서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여섯 번째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폴리페놀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블루베리, 포도, 녹차, 다크초콜릿, 커피, 석류 같은 데 들어있는 항산화 식물성 화합물이에요. 폴리페놀과 비타민C도 항산화 측면에서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나이 드시면서 혈관이 굳어지거나 탄력을 잃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럴 때 폴리페놀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도 도와주면서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그래서 블루베리에 오렌지 주스 혹은 녹차 마시면서 딸기 몇 알 드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잘 맞는 조합이에요.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마이너스. 일곱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비타민C는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해요. 특히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형태로 변환될 때 비타민C가 보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활용 효율도 올라가요. 나이 드시면서 근감소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죠.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하는데, 단순히 단백질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해요. 비타민C가 그 과정을 도와줘요. 그래서 고기나 생선 드실 때 채소나 과일 반찬을 곁들이는 게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이번엔 반대로 비타민C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실용적인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조합은 비타민C 효과를 줄이거나 심한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C 보충제를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실 때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남은 비타민C는 옥살산으로 변한대요.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 되는데 이게 신장 결석의 주요 성분이에요. 신장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통증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요. 신장 결석 재발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비타민C 고용량 보충제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일반 식사에서 비타민C 음식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음식에서 섭취하는 수준은 문제없어요. 보충제로 고용량, 예를 들어 하루 1000mg 이상 드실 때 특히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원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알코올이에요. 술과 비타민C는 정말 안 맞는 조합이에요. 알코올은 비타민C를 빠르게 파괴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촉진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비타민C 음료 마신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마시면 비타민C가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 음료 마시면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코올이 있는 환경에서는 비타민C의 생체 이용률이 뚝 떨어져요. 만약 비타민C 보충제 드신다면 술 드시는 날은 드시지 않거나 술 마시기 몇 시간 전에 미리 드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코올 자체가 비타민C를 소모시키는 작용을 해서 자주 음주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만성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어요. 간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은 피부도 칙칙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요. 세 번째는 커피와 비타민C 보충제의 조합이에요. 이 얘기는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커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커피에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 비타민C 보충제를 같이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커피가 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배출되어 버릴 수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는 원래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는 성질이 있는데 커피까지 더해지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드신 뒤 한두 시간 있다가 비타민C 보충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공복에 커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바로 비타민C 드시지 말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네 번째는 녹차의 탄닌 성분이에요. 녹차나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이 비타민C와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위해 비타민C 음식을 드실 때 같이 녹차를 드시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빈혈 있으신 분들이 식사할 때 녹차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녹차는 식사 시간과 조금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적당해요. 다섯 번째는 고열량, 고지방 패스트푸드예요. 이건 좀 다른 관점의 궁합 이야기예요.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돼요. 그럼 비타민C가 그 활성산소를 잡느라 다 소모되어 버려요. 그러면 정작 비타민C가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역할들, 콜라겐 합성, 철분 흡수 촉진, 면역 지원 같은 것들을 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많이 먹는 식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셔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게 비타민C를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를 끊임없이 갉아먹는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로 주의할 게 특정 약물과의 조합이에요. 이 부분은 약 드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 워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워파린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피린은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비타민C 고용량이 아스피린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철분제, 즉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좋아지니까 이건 좋은 조합이에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용량과 시간이 있으니 임의로 조합을 바꾸지는 마시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비타민C가 혈당 검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실 때 혈당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 체크하실 때는 미리 의료진에게 비타민C 드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C 보충제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럼 이제 비타민C를 가장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궁합도 중요하지만 비타민C 자체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비타민C는 열에 굉장히 약해요. 조리 과정에서 많이 손실돼요. 브로콜리만 해도 생으로 먹을 때와 삶아서 먹을 때 비타민C 함량이 크게 차이가 나요. 100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비타민C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풍부하게 섭취하려면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조리한다면 살짝 데치거나 볶는 정도로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채소를 오래 끓이거나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비타민C가 거의 다 날아가 버려요. 또 비타민C는 공기에도 약해요. 과일을 자르고 나서 오래 두면 비타민C가 산화돼요. 그러니까 오렌지나 키위는 드시기 직전에 자르시는 게 좋고 주스도 만들어 놓고 오래 두지 마시고 바로 드세요. 비타민C는 빛에도 약해요. 밝은 빛 아래 오래 두면 파괴가 되거든요. 비타민C 보충제 보관할 때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 서늘한 곳에 두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비타민C를 드시는 게 흡수에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흡수도 떨어질 수 있어요.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200mg 정도가 흡수 효율이 가장 높고 그 이상은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나머지는 소변으로 나가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비타민C 보충제 1000mg짜리 한 알 드시는 것보다 500mg씩 두 번 나눠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마이너스. 그럼 실제로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한 식품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렌지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더 좋은 식품들이 많아요. 파프리카를 먼저 얘기해야 해요. 빨간 파프리카 100g에 비타민C가 190mg 정도 들어있어요. 오렌지의 2배가 넘어요. 그리고 열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편이라 살짝 볶아도 어느 정도 비타민C가 유지돼요. 반찬으로 파프리카를 자주 활용해 보세요. 키위도 비타민C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골든 키위는 특히 더 높은데 100g에 10만 160mg 정도 들어있어요. 아침에 키위 한 개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딸기도 좋아요. 딸기 100g에 비타민C가 6070mg 들어있어요. 그리고 딸기는 폴리페놀도 풍부해서 앞서 얘기한 폴리페놀과 비타민C 시너지를 함께 내는 식품이에요. 브로콜리도 비타민C에 보고해요. 100g에 90mg 정도 들어있는데 생으로 샐러드해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면 좋아요. 감귤류, 그러니까 귤이나 자몽도 좋은 비타민C 공급원이에요. 귤 한 개에 비타민C가 3040mg 정도 들어있어요. 토마토는 비타민C 양 자체는 100g에 1420mg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워낙 많이 드시는 식품이고 리코펜이라는 훌륭한 항산화 물질도 함께 들어있어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도 의외로 비타민C가 꽤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철분도 함께 들어있으니 식사에 자주 활용해 주시면 비타민C와 철분 시너지를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어요. 마이너스.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이 어떻게 되냐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 영양 기준에서 성인의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100mg이에요. 그런데 많은 영양학자들은 이 기준이 좀 낮다고 얘기해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흡연을 하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비타민C가 훨씬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하루 35mg을 추가로 더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해요. 50대, 60대 분들은 소화 기능이나 흡수율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충제 하나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C의 상한 섭취량은 하루 2000mg이에요. 이 이상 드시면 설사나 복통,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앞서 얘기한 신장 결석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마이너스. 이제 마무리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비타민C 조합 팁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두부 된장찌개 드신다면 식후에 귤 2개나 키위 하나 드세요. 두부의 철분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점심에 현미밥이나 잡곡밥 드신다면 반찬으로 파프리카 넣은 채소 볶음이나 샐러드 곁들여 보세요. 콜라겐 보충제나 관절 영양제 드신다면 드실 때 오렌지 주스나 키위 함께 드세요. 아몬드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신다면 딸기나 귤 같이 드세요. 비타민 E와 비타민 C의 시너지예요. 닭고기나 소고기 드실 때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반찬 함께 내세요. 단백질 활용이 좋아지고 아연과 비타민 C 조합도 이루어져요. 반대로 비타민 C 보충제는 커피 드신 직후엔 드시지 마시고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세요. 술 드시는 날은 비타민 C 보충제 드시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녹차 마니아이신 분들은 식사 중엔 녹차 잠깐 참으시고 식사 끝나고 1시간 뒤에 드세요. 철분과 비타민 C 흡수를 방해하지 않게요.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미묘한 영양소들의 상호작용을 알고 나면 그냥 먹는 것과 알고 먹는 게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일 드시는 음식 하나, 영양제 하나가 훨씬 더 의미 있어지거든요. 사실 비타민C 궁합이라는 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기나 두부 먹을 때 과일 곁들이기, 채소는 가능하면 생으로 또는 살짝만 익혀 먹기, 술 마시는 날은 비타민C 보충제 패스하기,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건강은 결국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들을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